일단, 네. 어, 이게 이제 약간 스토리를 살짝, 하지만 스토리를 할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요. 저번 시간에는 유리손 램마 관련된 거 세 가지를 봤었죠. 유리손 램마랑 티스 액션, 티스 시오리움, 그 다음에 유리손 메트로이즈 시오리움,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시오리움들의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명확하죠. 되게 구체적이라서 딱 보면은 아 이런 거를 하려는구나 싶은데 증명이 어려웠죠. 증명이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저거를 또 생각한 거 둘째치고 저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하며 저게 또 만족하면 왜 되는 건지 그 단계가 되게 어려웠다면은 오늘 할 이 차이 이걸 어떻게 읽죠? 이거 티코노프? 차이코노프?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뒤에 로컬 파이나이니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증명 자체는 정의를 따라가면은 그냥 나오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정의가 이해가 안 돼요. 정의가 되게 복잡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그런 쪽에 속합니다. 정의가 오히려 좀 복잡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데피니션이 어려울수록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데피니션을 이해를 했는지에서 끝나요. 근데 데피니션이 간단할수록 저희들한테 엄청난 거를 요구를 많이 해요. 진짜 별의별 생각으로 그걸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이제 네 그쵸 과제 문제도 생각만큼 막 엄청 지금까지처럼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 이런 건 아니죠. 막 보면은 그냥 정의대로 가면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쓰는 과정이 좀 험난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들은 비슷할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 막 그 엄청난 특이한 반복으로 접근한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데피니션 따라가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부터는 제가 이제 뭐 과제 내용보다도 막 다른 거랑 연결되는 거를 좀 더 준비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뻘소리가 길어지더라도 좀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바로 또 시작을 해보죠. 47장은 연습 문제를 제가 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교님이 하나 풀어주셨다고 하고, 사실 37장 그 과제 문제가 그냥 데피니션 따라가는 거라서 딱히 제가 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39장에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거 위주로, 다른 약간 수학적인 내용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렇게 끝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존스 렛마를 약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다양한 방식이라고 해봤자 한두 개밖에 없긴 한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은, 이 존스 렛마가, 아마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 이 존스 렛마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학의 지금까지 결과물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로, 네, 진짜로 이게 존스 렛마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요. 수학, 제 경험상의 거의 절반 이상의 수학적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액션 오브 초이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액션 오브 초이스를 정리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토마스 예어 거랑 먼크리스 토폴로지하고 액션 오브 초이스 서술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토마스 예으라고 해서 수학과에서 보통 집합론 수업을 이걸로 나가거든요. 물론 이제 보통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걸로 배웠어요. 근데 원래 가르치는 교수님은 뭘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교재가 따로 없을 텐데 그분은
아무튼 이 토마스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집합론에서 가장 좀 기본적인 그런 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액션 오브 초이스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공집합이 아닌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는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액션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공리 중에 이게 10번째 공리거든요. 9번째가 10번째 공리인데 그 10번째 공리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가장 당황하는 게 초이스 펑션이 뭐지? 이거를 내가 이해한 그게 맞나? 싶거든요. 이거를 한 2, 3주 정도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초이스 펑션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초이스 펑션이 맞나? 했는데 맞아요. 뭔가 이게 딱 보자마자 초이스 펑션이 뭐지 싶은데 그 초이스 펑션이 맞습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나 싶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노테이션도 그냥 제가 그냥 막 바꿨어요. 이것도 이 세시오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변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초이스 펑션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초이스 펑션이란 어떤 인덱스드 컬렉션에 대한 정의된 펑션인데 기본적으로 인덱스에서 이 패밀리들의 유니온으로 가는 함수인데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성질이 뭐냐면은 이 인덱스가 들어가면은 그 인덱스에 대응되는 값은 반드시 이러한 집합에 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추상적인데 이게 진짜 초이스 펑션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를 선택을 하는 거냐면요. 각각의 U 알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원소를 하나를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뽑아오는 거예요. 각각의 U 알파들에 대해서. 물론 이 U 알파들은 같은 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공집합이면 이거 뽑아온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어떤 컬렉션이 있을 때 이러한 각 그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만 뽑아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초이스 펑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건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항상 그 수학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약간 제 개인적인 그냥 그 문구인데 무한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요 모든 거를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게 당연히 될까 싶은 게 안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무한의 영역이 들어가면은 그게 다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하는 걸 몇 번 겪다 보면은 이제 저의 상식의 기준이 바뀌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 무한의 영역이 들어갔을 때는 모든 걸 의심해야 돼요. 이 초이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가 파이나이트 깨면은 상관없어요. 카운터블 깨면은 좀 애매해요. 카운터블이면 제 생각으로는 인덕션을 쓰면 증명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카운터블 액션 오브 초이스도 약간 그거를 공리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체크를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인덱스가 유한계면 상관없어요. 유한계면 증명 가능해요. 이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게. 하지만 이게 인덱스가 인피니트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초이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뭐 트랜스 파이나이 인덕션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인덕션은 자연수에 대해서 쓰죠. 근데 얘를 임의의 집합에 대해 쓰는 거를 임의의 오더셋에 대한 쓰는 그 인덕션을 트랜스파이너 인덕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는 것 자체도 사실 액션 오브 초이스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몇 가지 결과는 좀 받아들이고 갈 거예요. 먼저 인덱스가 무한계던 아니던 간에 각각의 U 알파란 집합들이 싱글톤이면은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의 집합에 대해서. 그러면은 초이스 펑션은
존재한다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알파를 X알파에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존재한다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인덱스 셋이 파이나잇이면은 이 U알파들이 뭐 어떻게 생겼던 관심 없어요.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그런 경우에도 존재한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덕션으로 보일 수 있죠. 인덕션으로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있길래 적어는 봤는데 U알파들이 파이나이트한 그 리얼 넘버의 부분 집합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초이스 펑션 존재하는 파이나잇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서술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스프리먼 뭐 U알파를 써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redefine이 다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finite case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세요. 이게 이따 좀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션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게 이런 초이스 펑션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토마스 예에 있는 정의고요. 스테이트먼트고요. 이제 제임스 먼크리스의 토폴로지라는 책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디스조인트 하면서 논엠티인 셋들의 컬렉션에 대해서 어떠한 집합이 존재하는데 이 집합은 이러한 이 컬렉션들의 유니온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각각의 이 컬렉션의 원소에 대해서는 C랑 교집합하면 싱글톤이어야 돼요. 이게 혹시 그 내용이 좀 와닿으신가요? 어떤 느낌인지? 약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집합들의 컬렉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각각의 원소들이 있겠죠? 이게 지금 디스조인트 논엠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만 뽑아와요. 그렇게 만든 새로운 집합을 제가 C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스테이트먼트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합들을 유니온 한 거고요. 그 중에서 부분 집합 C를 뽑았는데 그 C라는 집합은 각각의 원소랑 인터섹션 하면은 하나밖에 안 만나요. 그러면은 이거죠. 이 문장과 이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랑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게 동치일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 이게 동치가 돼요. 그러니까 동치라는 말은 이거예요. 얘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는 가정하고 나서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이거를 참이라 가정해놓고 얘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논리 관계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제가 수리 논리를 그렇게 열심히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잘을 못했어요. 수리 논리라는 수업을 제가 첨강을 했었는데 수리 논리는 영차 프로포지셔널 로직이 있고요. 퍼스트 오더 로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이 두 개가 찹인 걸 보여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퍼스트 오더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이게 세컨드 오더 가면 이 방식이 안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간에 이걸 가정해놓고 얘를 보일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이려면은 지금 이제 저희는 이거예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이려면은 저희는 이미 주어진 컬렉션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함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컬렉션을 다시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살짝 지울게요 여기를. 이건 너무 깊게는 안 갈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는 이 문장이 참이라고 했을 때 초이스 펑션을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A라고 하는 어떤 컬렉션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U알파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논엠티고요. 뭐 디스조인트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랬을 때
초이스 펑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 U 알파에 대해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 X 알파를 픽스 시켜요. 이런 거 가능하겠죠? 왜냐면 U 알파들을 노냄티기 때문에. 그 다음에 new 컬렉션을 하나 만듭니다. 걔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U 어떠한 집합들의 집합인데요. 이 집합들은 U 알파, X 알파라고 하는 순서상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제가 V 알파라고 하면요. V 알파랑 V 베타는 항상 디스조인트 해요. 여기를 알파라고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파, X 알파라고 하면은 항상 디스조인트 해요. 왜냐면은 알파랑 베타가 다르면은 첫 번째 코디네이트이 다른 거죠. 그 두 번째는 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가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디스조인트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액션 오버 초이스를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집합인데 심지어 여기 있는 원소가 하나씩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든 어떤 집합이 있겠죠? 그 집합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V 알파라고 하는 거를 U 알파, X 알파, 그 다음에 X 알파를 전부 U 알파에서 뽑아온 이런 걸 다 모아도 되겠네요. 이러면 상관없겠네요. 네, 이러면은 디스조인트 한 게 해결되려면은 여기 알파로 바꾸는 게 맞겠죠? 네, 이러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V 알파랑 V 베타가 디스조인트 한 건 여전하고요. 여기에서 초이스 펑션 이걸 이용해서 어떤 C를 찾을 수 있죠. 그 C를 찾으면 이 C가 바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론, 그러니까 원래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이죠. 그래서 이 C가 그 자체로 펑션이 되고 그 펑션이 초이스 펑션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만족했을 때 초이스 펑션 존재한다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걸 가정한 상태에서 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번엔 초이스 펑션을 이용해야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오브 초이스가 실제로 이거를 그 정의로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이거를 경위로 받아들이는 교수님도 계세요. 물론 그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사용하시는 책에 따라서 어떤 거 쓰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둘은 참이라서 보통 이거를 다루는 교수님들은 둘이 같은 거를 한 번씩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액션 오브 초이스 약간 이런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는 존스 lem마를 좀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켜면 그냥 저만 킬게요. 네. 그 이제 존스 lem마를 향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그 세팅을 좀 몇 가지 할 건데요. 파셜 오더라는 개념을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이 파셜 오더가 무엇인지? 네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어떤 페어가 존재한다. 이게 딱 맞아요. 네. 참고로 이거 저의 또 저랑 제 동기들의 일화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이제 1학기 됐으니까 수학과는 2학년부터 이제 전공 시작이거든요. 1학년 때는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전공 시작인데 이때 저랑 몇몇 동기들이 아주 패기롭게 현대대수를 수강을 했어요. 엄청난 패기롭게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엄청난 패기였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선대대수 1을 그 일종의 그거죠. 그 줍지를 못했어요. 이걸 줍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대대수 1을 수강을 했었어요. 그때 그 동기들 중에 한 절반 가량이 네네. 동기들 중에 절반 가량이 그
첫 수업 듣고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철회가 아니죠. 드랍을 한 거죠. 수강 변경 기간이니까. 그때 왜 드랍을 했냐면요. 첫 내용이 파셜 오더예요. 파셜 오더 해가지고 포셋이라는 게 있어요. 파셜 오더 셋이라고 했는데 파셜 그냥 대충 쓸게요. 포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셜 오더 셋인데 이 포셋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폐기를 좀 접자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다시 드랍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이 남아서 이제 끝까지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이거를 배경 지식 없이 얘를 따라가느라고 엄청 힘들긴 했는데 네 포셋이 원래 좀 초반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배우면 진짜 까다로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들은 오더라는 개념을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 오더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포셋을 아마 이해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셋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더가 있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서술을 하려면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거고, 여기에 3번 조건이 붙으면 오더가 되죠. 그게 뭐냐면은 임의의 PQ에 대해서 이거이거나 뭐 이거이거나 이거다, 이걸 만족하면 이젠 리디엄 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셋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실 포셋이 수학적으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는 이거 두 가지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리니어 오더인 경우랑 포셋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만 보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모든 오더셋은 그 자체로 파셜 오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고, 당연히 저는 이런 걸 나올 때 좀 트리비얼 하지 않는 그런 예제를 준비해 옵니다. 그 예제가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가보죠. 근데 이거 자체는 제가 한두 번 정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쿼션트 스페이스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이 자연수라는 집합에 논 트리비얼한 파셜 오더를 주고 싶어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트리비얼한 오더는 있죠. n, m이 이렇게 되는 거, 그 크기 비교하는 거 있죠. 그거 말고 전 다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세팅을 하고 갈 거 있는데, 이거는 받아들일게요. 두 자연수가 있으면은 항상 이러한 목과 나머지를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충분히 납득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머지 조건은 0과 n 사이니까 저는 n에는 지금 0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0을 포함한 자연수를 가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학적으로 이 나머지가 0인 케이스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n이 m의 디바이저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그 소인수 분해 하면서 그 약수라는 개념을 배우셨죠? 이 약수라는 개념이 이 디바이저라는 개념이에요. 이 디바이저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n이 m의 디바이저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여기가 없을 때 이런 관계식 나타날 때를 이제 디바이저라고 부르고요. 노테이션으로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이 저는 지금 이거를 파셜 오더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 집합을 좀 제한시켜야 돼가지고 원래 정수 집합으로 하려다가 이 두 번째 문장 때문에 제가 바꿨어요. 이게 n이 m을 나누고 m이 n을 나누면 둘을 같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에서 성립을 해요. 근데 이게 정수에서도 이게 성립하거든요. 근데 정수에서는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수로 바꿨고요. 이 부분은 납득이 되시나요? n이 m의 약수고 n이 m의 약수면은 그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 사실 뭐 증명하려면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납득되면 넘어갈게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여기다 오더를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면요. m이 n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오더를 n이 m의 디바이저일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할 거고, 특히 같지 않은 경우에는 등호를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셜 오더가 되죠. 이게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정의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게 파셜 오더가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1은 모든 수의 디바이저죠. 그래서 가장 커요. 가장 커요. 1이 지금.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거는 짝수들의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디바이저죠. 그래서 짝수 중에선 가장 커요. 3은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크고요. 5는 5의 배수 중에서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화살표가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숫자를 다 못 적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8 같은 경우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11 같은 경우에는 소수니까 여기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12 같은 경우는 3하고 4니까 12는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 13은 소수고요. 14는 이렇게 뭐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게 파셜 오더인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요. 그 이제 존 스랩마에 보면은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죠.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러한 어떤 파셜 오더는요. 항상 리니어 오더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오더를 이루는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는 어떤 그 선들이 있겠죠. 그 배수들 집합 쩌쩌쩌쩌 나오는 거. 그러한 것들을 체인이라 불러요. 굳이 뭐 1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죠. 뭐 5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쭉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체인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약간 한 가지 조금 살짝 바꾸고 뭔가 예시를 해볼게요. 제가 1을 한번 싹 지워볼게요. 뭐 1을 지워도 상관없겠죠. 이런 집합을 만드는 것 자체는.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제가 1을 지운 이 상황에서는 2라고 하는 게 맥시멀 엘리먼트인가요? 제가 1을 지웠어요. 2는 맥시멀인가요? 두 번째, 2는 라지스트인가요? 이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으면은 그 맥시멀 그 존슨 엠마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된 거예요. 지금 오더가 어떤 네. 라지스토는 아닌 것 같은데 맥시멀도 아닌 것 같다. 네. 네. 제가 1을 지었어요. 1을 지었다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죠. 맥시멀은 이것도 제가 약간 언급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언급한 이유 항상 있죠. 제가 옛날에 언급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맥시멀은 나보다 큰 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2보다 큰 숫자가 존재하나요, 지금? 제가 1을 지었다고 했죠. 없죠. 그럼 맥시멀이에요. 큰 게 없죠. 그러면 라지스트는요. 내가 제일 커? 이거예요. 지금 2가 제일 큰가요?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2랑 3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크다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맥시멀과 라지스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존스 렘마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가볼게요. 극대극소 개념, 극대극소 개념, 극대극소가 약간 미니멈, 맥시멈이죠. 사실 그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게 잠시만요. 라지스트 컴페어선 페어 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게 존재하면은 라지스트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라지스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지스트가 존재한다면은 적어도 모든 친구들과 그 친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좀 정정을 할게요. 지금 제가 지금 다시 1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다시 1을 집어넣었어요. 1은 맥시멀인가요? 1은 라지스트인가요? 첫 번째는 어떻죠? 1은 맥시멀인가요? 이거는 yes입니다. 1은 라지스트인가요? 이것도 yes입니다. 왜냐면 1은 모든 수랑 비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 라지스트냐 맥시멀이냐 묻는 대상이 다른 친구랑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그 뭔가 실수할 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살짝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그 미니멈,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게요. 그 걔는 리니어 오더에서 쓰는 언어잖아요. 리니어 오더에서 관련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건 사실 어떤 거랑 좀 관련이 있냐면요. 걔는 오히려 맥시멈과 수프리멈의 차이에서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맥스 A랑 수프리멈 A의 차이점은 뭐죠? 공통점은 뭐죠? 어떤 A의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랑 어떤 A의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네.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죠. 네. 그러니까 둘 다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을 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죠? 이게 둘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을 잘 안 써요. 그쵸? 그 부분이죠. 맥시멈은 반드시 A에 있어야 돼요. 근데 수프리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약간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게 맥시멀 엘리먼트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라지스트 근데 사실 리니어 오더에서는 맥시멀과 라지스트가 같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존스 렘마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존스 렘마라고 하는 건요. 잠시만요. 일단 네. 존스 렘마의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파셜 오더 셋이 있는데 이 셋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해요. 그 성질이 뭐냐면요. 주어진 임의의 체인에 대해서 그 체인에는 항상 어퍼 바운드가 존재해요. 그렇다라면은 P는 적어도 하나의 맥시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라지스트가 아니죠. 맥시멀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맥시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한번 이걸로 가볼까요? 지금 이거 파셜 오더죠? 파셜 오더예요. 여기서 제가 체인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이런 관계가 만족을 하겠죠? 이거에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나요? 네, 존재하죠? 1로 어퍼 바운드 시키면 돼요. 저는 임의의 체인을 만들었죠? 어퍼 바운드가 존재해요? 그럼 맥시멀이 존재하겠죠. 이게 존스 렘마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거를 반대로 줘볼게요. n과 m이 언제 이런 관계를 만족하냐면요. n이 divisor of 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아까는 m과 n이면은 이 뒤쪽이 디바이저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앞쪽이 디바이저로 했어요. 그러면은 1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얘 해볼게요. 이미에 제가 체인을 잡았어요.
이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이거에 어퍼바운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정확히는 존재하지 않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체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체인이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가는 체인이죠. 이 체인 어퍼바운드가 없죠. 그러면은 이 오더에는 맥시멀 엘리먼트가 없습니다. 있다고는 못해요. 네, 있다고는 못하죠. 네, 존스레말 쓸 수 없기 때문에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없겠죠, 근데. 그러면은 재밌는 사실 하나 알아낼 수 있죠. 네, 네, 재밌는 사실 하나 알아낼 수 있죠. 똑같은 집합에 대해서 제가 오더만 바꿨거든요. 심지어 이 오더도 그냥 두 개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맥시멀이 존재하죠. 여기 맥시멀이 없죠. 근데 여기는 미니멀은 존재해요. 왜냐면은 1이 그 미니멀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파셜 오더는요. 제가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존스 렘마 자체는 맥시멀이라고 했는데 사실 동치가 미니멀이에요. 그 미니멀인 거 보려면은 로어 바운드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맥시멀과 미니멀은 사실상 수학의 언어에서는 같은 거기 때문에 맥시멀만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파셜 오더가 뭐냐면요. 부분집합 관계거든요. 이거 파셜 오더 맞죠? 부분집합 정확히는 이제 x라는 걸 고정시킬게요. 이게 약간 그 섹시로력한 이유 때문에 x를 고정시켰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과 거기에 부분집합 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제가 파셜 오더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은 못 하실 거예요. 이게 그 대수기하 쪽 얘기라서 보통 다른 데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여기에 두 집합에 오더를 줄 때요. 어떻게 주냐면요. 리버싱 오더를 줘요. 그러니까 포함되면 커지게 만드는 오더를 줘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맥시멀과 미니멀이 뒤집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존스 렘마를 사용할 때는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존스 렘마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적절한 컬렉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 컬렉션의 파셜 오더를 직접 디파인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 체인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주는 게 이 존스 렘마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예제가 뭐냐면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존스 렘마고요. 웰 오더링 시오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언제였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할 때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걔하고 약간 달라요. 걔는 그거를 성질로서 받아들인 거고요. 웰 오더링 시오리움은 임의의 집합은 웰 오더화 할 수 있다. 즉 잘 정렬해가지고 항상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액션 오브 초이스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액션 오브 초이스랑 존스 렘마랑 웰 오더링 시오리움이랑 기타 등등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게 다 동치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 각 분야에서 필요한 거를 공리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보통 액션 오브 초이스를 그거 공리로 받아들이고요. 대수 쪽에선 존스 렘마를 증명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집합론에서는 웰 오더링 시오리움을 증명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얘를 액션이라 이게 다 사실 다 액션이에요. 다 액션인데 얘한테만 액션이라는 말을 붙은 이유는 이게 좀 수학 사는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좀 기준이 되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제는 뭔가 좀 많죠.
참고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집합로 수업 들으면서 제출했던 제 답안지예요. 존스 렘마가 액션 오브 초이스를 임플라이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증명을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지금 또 좀 고민이 되는데, 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백지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참고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때 제가 집합론은 되게 못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저는 목적이 뭐냐면 존스 렘마로 초이스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네, 작년에 저랑 싸워야 돼요. 사실 이것도 한바탕 싸우고 온 거예요. 작년에 제 답안지가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온 건데, 초이스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given, 저는 토마스 예흐 초이스, 액션 오브 초이스를 따르는 거예요. 컬렉션인데, 여기에는 empty set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find f j에서 u 알파로 가는 어떤 search that f 알파가 u 알파로 들어가게는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뒤에 있네요. 먼저 적절한 컬렉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컬렉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define, 제가 앞에 표현을 p라고 썼네요. 이 p는 이제 partial order의 p겠죠. 얘가 어떤 친구냐면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얘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요. f is a choice function on g in 얘를 제가 c라고 할게요. c가 아니라 s라고 할게요. s, 어떤 s의 적당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브 컬렉션에 대해서는 초이스 펑션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초이스 펑션들을 이제 모아둔 거를 P라고 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셋입니다. 모든 함수는 집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논의는 그거죠. 여기에는 공집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공집합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이나이트 컬렉션에 대해서는 초이스 펑션이 존재하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컬렉션에서는 초이스 펑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P 자체는 non empty 컬렉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체크하는 걸 까먹었는데, 각각의 이제 F에 대해서 F는 non empty입니다. 이게 왜 non empty냐면요. 함수가 empty일 조건이 F가 공집합에서 어딘가로 가는 조건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공집합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컬렉션에는 공집합이 없죠. 따라서 F는 non-empty 셋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떠한 적절한 컬렉션을 만드는 건 이제 성립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partial order를 줘야 되는데 그냥 내추럴하게 줍니다. give partial order, 그냥 부분 집합 관계를 줘버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그거죠. 함수가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저희가 적절한 어떤 컬렉션을 만들었고 파셜 오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존스 렘마가 참이면 액션 오브 초이스도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해결되면 된 거죠. 두 함수가 부분 집합 관계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함수가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함수란 집합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살펴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x에서 y로 간다라고 많이들 쓰죠.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인데, 집합론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라봐요. 어떤 그 부분 집합인데, 이거를 제가 잠시 쓰고 지우고 좀 할게요. 잠시만요. y라고 하면은, 네, 이거네요. 네. 어떤 그 순서쌍들의 부분 집합인데, 서치대 모든 x에 대해서 exist y such that xy가 f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if x1 y x2 y가 f에 들어가면요 x1과 x2는 같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저희는 펑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f라고 하는 함수랑 g라고 하는 함수가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는 소리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f가 만약에 x1에서 x2로 가는, y2로 가는 함수고요. g라고 하는 게 x2에서 y2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x1은 x2의 부분집합이고, y1도 y2의 부분집합인데, 뭐,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라고 하는 거를 x1으로 리스트레이션 시키면은 걔는 f랑 같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g라고 하는 거는 f의 익스텐션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의 부분집합 관계라는 게 혹시 이제 납득은 되시나요? 뭐 이해는 사실 안 돼도 되고요. 납득은 되시나요? 이 함수의 부분집합 관계를 줬다라는 거의 의미를.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기분 체인에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 C라고 하는 거를 어떤 체인이라 할게요. 보통 체인은 자연수를 써요. 왜냐면 체인은 자연수 그 카운터블 계가 나와요. 그래서 체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이죠. F1, F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FN을 전부 다 합집합시킨 이 친구를 F라고 할 거고요. 편의상 이건 이렇게 하죠. F1은 X1이란 도메인하고 Y1이란 도메인하고 같이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갈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엄밀한 표현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fn, xn, y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xn에서 yn으로 가는 어떤 펑션인 거죠. 네, 여기서 약간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제풀로 넘어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온 거냐면요. 제가 먼저 노엠티 셋을 아까 만들었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었어요. 이 P라고 하는 집합은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파셜 오더를 줬고요. P에다가 그 다음에 체인을 하나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 체인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합집합한 거를 이제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저의 이제 주장은 이 F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초이스 펑션이더라. 어떤 컬렉션에 대한 이제 그거를 보여야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화면에 글자가 많은 건 확실히 보기 힘드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주장은 이 xn에서 yn으로 가는 게 이제 초이스 펑션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이 xn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살펴볼게요. 위에 좀 지울게요. 저희가 이 xn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뽑았냐면요, 처음에 주어진 임의의 어떤 컬렉션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xn들을 합집합을 시켜도 여전히 s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왜냐면 부분집합들의 합집합은 부분집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y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x 알파 n에 들어있는 a들의 합집합이거든요. 그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거를 yn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합집합에 a는 xn에 있고요. 이거니까 뭐 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1로 가는 건데, 이제 서치대 fn에 a를 집어넣으면 걔는 a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조건까지 만족하는 지금 fn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이 그냥 f라고 하는 걸 저렇게 디파인 하면요, 일단 f는 s의 어떤 부분집합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이 친구들은 결국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fa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이 a는 어떤 xn에 속하겠죠. 따라서 얘는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f가 초이스 펑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뭘 보인 거냐면요, 이 f는 자연스럽게 이 체인에 대한 어퍼 바운드예요. 그런데 그 f가 p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야 어퍼 바운드인 거죠. 자, 이렇게 뽑은 어떤 그 대상이 다시 그 컬렉션에 들어가야 어퍼 바운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어디까지 해결한 거면요, 어떤 컬렉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파셜 오더를 줬죠. 그 다음에 주어진 기분 체인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를 찾았어요. 그러면 존스 렘마에 의해서 존스 렘마에 의해서 어떤 맥시멀 엘리먼트가 P에 들어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M인데 이제 G까지 합쳐서 이 G는 어떤 S라고 하나 처음 만든 컬렉션의 그 도메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어떤 이게 P에 들어있을 거예요. 얘는 맥시멀. 자, 그러면은 FM이라고 하는 거는 G에서 이렇게 가는 초이스 펑션이에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게 뭐냐면요, 최초에 원했던 게 이 주어진 컬렉션에 대한 초이스 펑션 찾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G라고 하는 게 S더라 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이스 펑션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서술은 이제 이 밑에 거냐 제가 쓴 걸 보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존스 렘마이에서 어떤 맥시멀 엘리먼트 FM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컬렉션과 같이 존재해야겠죠, 초이스 펑션은. 그랬을 때 만약에 G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S가 아닌 전체 컬렉션이 아니었다면, 즉 전체 컬렉션에 대한 초이스 펑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 G의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fm은 이 친구의 초이스 펑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러면 제가 초이스 펑션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새로 만든 초이스 펑션은 fm보다 크고요. 근데 이 fm은 맥시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z가 s가 아니라는 거에 모순이 생겼어요. 그 말은 z는 s라고 하는 거고 이 맥시멀 엘리먼트가 사실 그냥 s 전체에 대한 초이스 펑션이었다 라고 서술을 하면은 이제 존스 렘마가 액션 오브 초이스를 인듀스 한다라고 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액션 오브 초이스를 이용해서 임의에 주어진 이러한 설정 만족했을 때 맥시멀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집합론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좀 이런 말 좀 하기 그런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집합론 수강하시면은 재밌습니다. 참고로 1학기 때 열려요. 네. 참고로 수리 논리는 이것보다 더 심해요. 진짜 순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은 이 집합론 하다 보면은 자연수 덧셈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하기를 할 수 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더 m 더하기 m이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렘마가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존스 렘마 액션 오브 초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학 절반 정도만 날아간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필터라는 게 있고 이 필터에는 항상 그 울트라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울트라 필터가 간단히 이해하면 맥시멀 필터예요. 그래서 이 맥시멀 필터 존재한다는 걸 보일 때 존스 렘마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인데 이 미분기하도 저희 학부 열리는 그 미분기하에서는 이거 안 나오고요. 그 저희 유튜브 영상 보면은 미분기하 스터디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존리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책을 기반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일단 학부 과정 그 책 자체가 그냥 그레듀에이트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간부터 따라가느라고 좀 많이 고생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그 매니폴드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컴팩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매니폴드에 스무스 구조라는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어떤 구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는 방식을 아틀라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주는데 이 아틀라스도 어떤 맥시멀 스무스 차트라는 게 존재해요. 이 아틀라스를 포함하는 이거 보일 때도 존스 렘마라는 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대수학 하시면 듣는 건데 알제브라에서 그 커뮤터티브 링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포 아이디어를 항상 맥시멀 아이디어를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보면 맥시멀이 되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울트라도 맥시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맥시멀 어떤 엘리먼트에 포함된다라는 거 보일 때는 항상 존스 렘마를 써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하셨던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를 갖는다. 참고로 이거 선형대수에서 증명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위상수학 때 증명했어요. 그래서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채론에서는 이제 뭐 어떤 모든 필드는 뭐 알제브리컬한 클로저가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 그 맥시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맥시멀과 관련된 대상을 보여야 될 때는 존스 렘마를 쓰는데 그럼 이거를 왜 수학에서 중요시 여기냐면요. 존스 렘마는요. 이 마인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존재성은 언급을 해요. 바꿔 말할게요. 그래서 그 맥시멀 엘리먼트가 뭐야? 라고 물으면은 대답 못해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존재는 해요.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요. 베이시스가 존재해요.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이시스랑 다른 베이시스죠. 모든 벡터 스페이스 베이시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임의에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이해를 하시냐 안 하시냐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데 그 방해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죠.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서 수학을 처음 보통 배운다 하면은 미적분부터 배웠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미적분은 보통 미적분 듣고 나서 수학과 전공을 들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미적분을 먼저 들으셨을 텐데, 이 미적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좌절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수렴성 판별이죠. 입실론 델타까지는 어찌어찌 따라와요. 근데 이제 수렴성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죠. 예를 들어,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에 맞으면 이게 P가 1보다 크면 수렴할 거예요. 이거를 수렴하냐 안 하냐를 묻지 이게 얼마냐고 안 묻죠.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존스 렘마의 역할이. 이게 수렴하는지는 아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못 구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존스 렘마예요. 그래서 보통 학부 과정에서는 존스 렘마를 그렇게 깊게는 안 다루는 편이에요. 집합론이 아니면은.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뻘소리였고요. 빨리 넘어가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저희 이제 내용을 돌아오면은 제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차이코노프? 아무튼 타이초노프 아무튼 이 시어리엄이 뭐냐면은 저희가 앞에서 이미의 컴팩트 스페이스들의 프로덕트가 다시 컴팩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좀 뭐 이상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안 보였었어요. 그때 이거를 보일 수 있는 어떤 도구만 배웠죠. 파이나이트 프로퍼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 정리고요. 이 정리에서 왜 존스 렘마를 처음에 시작을 했냐? 이것 때문이에요. 스텝 2. 먼저 이제 이거죠. 주어진 이미지의 컬렉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컬렉션 하나 만들었죠. 새로운 컬렉션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이나이트 인터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은 그 컬렉션 A를 포함하면서 맥시멀하게 되는 어떤 D가 존재하죠. 근데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게 스텝 2죠. 이게 아마 뒤에서 뭔가 여기서 증명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증명할 때 존스 렘마 써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를 만드는데 그럼 이 D를 왜 만드냐면요. 이 스텝 3에서 쓴 테크닉이 하나 있어요. 각 컬렉션에서 포인트를 하나씩 뽑아오죠. 그 다음에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죠. 근데 이 벡터를 포함하는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게 A에 들어있으라는 보장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맥시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성립되면 이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 렘마 37.1을 증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이 여기 파트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 계속 적용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하신다면은 왜 컴팩트 조건하고 그 파이나이트 인터저 프로퍼티 만족하는 그 조건 있죠? 그게 왜 동치인지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앞에서 컴팩트의 조건이 뭐 어쩌고저쩌고 파이나이트 인터저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이거였죠. 근데 이 컴팩트 단어에 뭐가 있냐면요. 카운터블리 컴팩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 아니라 린델로프가 있어요. 이 둘이 다른 거네요. 린델로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 린델로프는 이미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카운터블 오픈 커버를 뽑아올 수 있으면은 이걸 린델로프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컴팩트가 파이나이트 인터셜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는 개념이 린델로프에서는 파이나이트이 아니라 카운터블리 인터셜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라는 개념과 동치라는 걸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만 이제 딱 납득이 가시면은 나머지 증명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랑.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심심하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해봤어요. 그냥 해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로컬리 파이나이트 가는데
이 39단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주어진 컬렉션에서 부분 집합을 뽑았죠.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근데 수학에 하실 많은 경우에는요. 주어진 컬렉션에 대해서 다른 컬렉션과 대응을 시키면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 상하관계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컬리 파이나잇의 정의는 그거죠. 어떤 컬렉션이 로컬리 파이나잇이 언제 하냐면요. 각 포인트에 대해서 적절한 오픈셋이 존재해서 이 오픈셋은 이 컬렉션에 있는 원소와 많아야 유한개만 만난다, 겹친다 라는 조건을 모든 포인트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로컬리 파이나잇이죠. 그래서 보통 로컬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오픈셋 하나 찾아야 돼요. 그게 로컬리 파이나잇이에요. 참고로 A의 컬렉션이 뭐 오픈셋이다, 클로즈셋이다 그런 말 없어요. 임의의 섭셋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39.1 내용이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피니션이 카운터블 로컬리 파이나잇인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정의가 애매하죠? 애매한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애매해요. 그래서 보면요. 어떤 B라고 하는 게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잇이니까 뭔가 카운터블 개념도 필요하고 로컬리 파이나잇 개념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카운터블리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서브 컬렉션들을 찾는 거예요. 이 카운터블한 어떤 서브 컬렉션, 그러니까 서브 컬렉션들이 카운터블게 있는 거예요. 각각의 컬렉션들의 개수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각각의 그 서브 컬렉션들이 로컬리 파이나잇한 경우를 이제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잇하다라고 부른대요. 사실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이먼트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리파이먼트는 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주어진 컬렉션에서 불필요한 집합을 약간 버리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A의 서브 컬렉션을 뽑는 게 아니죠. A에서 아예 새로운 다른 B를 찾는데 여기에 A에서 불필요한 것도 다 빼버리고 진짜 필요한 애들만 포함되게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불필요한 거를 버린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파이먼트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리파이먼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해석학에서도 나오거든요. 해석학에서 리만 적분할 때 라만이 아니죠. 리만이죠. 리만 인테그랄 할 때 그 파티션을 리파이먼트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약간 비슷한 듯 달라요. 근데 어쨌든 리파이먼트 한다는 개념은 맞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 좀 더 좋은 걸로 만들어 간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파이먼트는 사실 앞에서 비슷한 거 살펴봤거든요. 그 디락 델타 해가 델타 있죠. 그 델타 뭐였죠? 델타 넘버였나? 아무튼 그거가 사실 리파이먼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바로 가보면은 이제 39.1은 아마 이거 과제 문제는 아니셨을 텐데 그냥 예제에 있는 그 앞에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값만 이제 빠르게 가볼까 할게요. 일단 이 친구는 로컬리 파이나잇 하냐라고 물으면은 로컬리 파이나잇 하죠. 왜냐면은 각각의 집합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뭐 n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떠한 곳에서 원소를 뽑아도 많아야 2개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로컬리 파이나잇 해요. 그래서 A는 됐고요. 이제 B의 경우에 집합을 0하고 1 사이로 제한시키면은 로컬리 파이나잇인 지금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났네요. 네. 아무튼 간에 0하고 1 사이로 제한시키면 로컬리 파이나잇인데 R 전체로 하면 로컬리 파이나잇이 안 된다라는 걸 보이라는 건데
이 부분도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아마 보이는 건 되게 간단하니까 직관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R일 때 문제가 되는 게 0일 때죠. 0일 때를 보면은 이게 오픈셋들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좁아진 형태로. 그러면 0을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들은 무한개의 컬렉션과 겹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로컬리 파이나이션 안 하는데 0이 아니면 유한개밖에 만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1이고 0일 때 여기를 잡아버리면은 얘를 포함하는 어떤 1 오버 m이 있을 거고요. 1 오버 n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m m 마이너스 m 뭐 이거 정도 밖에 안 만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로컬리 파이나이트 합니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양쪽으로 제한시켜 버려도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이유는 이제 이 B를 어떤 발레 찾는데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39.2를 보면은 이제 포인트 파이나이트한 뭐또 정의를 막 해요. 근데 포인트 파이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포인트가 이 컬렉션에서 유한개밖에 안 맞는다. 유한개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그거죠.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면은 포인트 파이나이트 해요. 근데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반대가 이 A 예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이 B라는 컬렉션에다가 새로운 두 개의 집합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면은 포인트 파이나이트는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지 않죠. 이유는 0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9.3은 이번에는 A 자체는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지 않는데 이 A에 있는 원소들 클로저를 취했더니 그 친구는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다. 그러니까 뭔가 집합이 각각이 전부 커졌는데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지 않았던 게 로컬리 파이나이트 해진다 라는 걸 보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제가 좀 치사한 발레를 잡았어요. 이 친구들이에요. Q가 덴스하기 때문에 클로저를 취하면 R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제가 얘네들을 제가 UQ라 적으면은 UQ의 클로저는 사실 그냥 R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컬렉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로컬리 파이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좀 치사한 발레인데 사실 이거 보고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9조 5인데 X가 카운터블 베이시스를 가질 때 A가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이트인 거랑 이 컬렉션 자체가 카운터블 개박키에 없는 거랑 동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둘 중 하나는 좀 트리비얼 하거든요. 이쪽 방향은 트리비얼 하다고 넘겨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을 할 건데요. 이게 약간 그 트릭이 좀 들어가요. 이게 딱 뭔가를 해놓고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싶은데 막상 해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뭐 카운터를 베이시스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걔네들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쟤네들은 그걸 BN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이미의 컬렉션.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A is locally finite이다 라고 assume을 할게요. 이게 혹시 왜 되는지 서술을 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이트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냥 로컬리 파이나이트 케이스만 보일 거예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채우실 수 있겠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걸 막 증명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로컬리 파이나이트면은 A가 카운터블이다를 증명했어요,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이트였죠. 이거의 간극을 메꾸실 수 있겠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센스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빠르게 설명하고, 이제 이것만 보여할게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간단해요.
이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이트 정의가 A라고 하는 게 A and의 유니온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각각 로컬리 파이나이트인 거죠. 여기까지는 정의만 쓴 건데 괜찮은가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걸 증명했어요.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면 카운터블이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카운터블인 거죠. 각각의 AN들이 카운터블이에요. 그다음에 카운터블 셋의 카운터블 유니온은 카운터블일까요? 언카운터블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혹시 될까요? 네,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로컬리 파이나이트 때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트릭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저도 써놓고 나서 아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왜 되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로컬리 파이나이트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 자연수는요. search that 이건 아까 그 AN과 다른 AN이에요. 이 친구들은 A들을 모아둔 건데 A랑 B, N, X랑 교집합이 존재하는 게 파이나이트 되게 만드는 NX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한 게 있거든요. 원래 이 문장을 쓰기 전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제가 로컬리 파이나이트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쓴 것 같지만 사실 그걸 한 단계 더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로컬리 파이나이트에 대해서는 UX가 존재하죠. UX,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UX로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이 UX에 그 UX가 파이나이트밖에 안 만나면은 당연히 제 포함되는 BNX도 파이나이트하게 만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서술해 주셔야 돼요. UX를 뽑는 건 정이고요. 근데 저는 얘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BNX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메꾸셔야 될 그 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된다라고 볼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러한 NX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건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시간 충분히 드릴 거니까, 네. 천천히 하시고, 되시면 또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로컬리 파이나이트라고 하는 거를, 잠시만요. 앞에 데피니션을 가져올게요. 네. 그 과정에서 잘 안 되시나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약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네. 일단 로컬리 파이나이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UX가 존재하는 거는 됐죠? 여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BN은 베이시스예요. 그러면 어떤 NX가 존재해서 얘 포함되는 그런데 X는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BNX가 존재하겠죠? 이 부분도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주장은 이거예요. 이게 파이나이트한 게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도 얘에 의해서 파이나이트 된다 라고 하는 게 될까요? 여기서 지금 잠드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보이면 되겠네요. 만약에 U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좀 노테이션은 좀 날려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게 파이나잇이면은 얘도 파이나잇이다. 이거를 이제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게요. 이게 되나요?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지는데, 일단 저의 그냥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U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U랑 만나는 게 지금 파이나잇한 게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U를 더 작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더 작게 만들었는데, 만나는 그 A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네. 이제 이거를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A1부터 AK까지라고 할게요. 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알파인데 이게 네. 그러면 A가 만약에 얘를 A1이라 쓸게요. such that 여기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U랑 A랑 교집합 시키면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어야겠죠. 왜냐면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이어야겠죠. 그 말 자체가 이 친구들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적어도 얘네들 중에 하나만 얘네들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아니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럼 많아봐야 파이나잇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러한 n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파란색 부분을 지워볼게요. 이런 nx가 존재하겠네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이번엔 c라고 하는 거를 아니 a''이라 할게요. a''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카운터블 유니온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몇 개의 유니온을 하는지 모르는 걸까요? 네, 그건 카운터블 유니온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좀 힘들어요, 여기가. 네.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카운터블 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할게요. 어, 이 원소가 카운터블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카운터블이에요. 네, 맞아요. NS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X가 달라도 NX가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많아봐야 카운터블계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로컬 파이나잇의 네네네네. 아, 네, 일단 뭔가 카운터블, 잠시만요. 네, 이제 뭐가 해결된 거냐면요. 이 친구들 각각은 파이나잇이에요. 파이나잇셋의 카운터블 유니온은 카운터블이죠. 그럼 이제 저의 주장은 이 친구가 사실 A랑 같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친구니까 카운터블 걔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지금 이 친구들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A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러한 A들의 개수가 카운터블인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 친구는 카운터블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증명 끝나는데 일단 이 흐름이 맞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맞나요? 이 흐름이?
네.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늘 아직 많이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M이 뭐 1부터 인피니까지 갈 때 AM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상관없겠죠, 이러도. 그래서 얘가 카운터블이다 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부분집합인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저 둘이 같은 것만 보이면 끝나죠. 왜냐면은 이 친구 카운터블인데 얘랑 같으면 얘도 카운터블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재밌는데 전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여기 파트 해결하는 게. 여기서 A를 뽑아요. 그 A가 여기 들어가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해결할 거냐면요. 어, 이 A도 결국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X를 포함한 어떤 BNX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BNX는 이걸 만족을 해요. 따라서 A는 ANX에 들어가요. 그럼 끝났죠.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됩니다 이게. A는 논엠티라는 말은 없긴 한데 사실 논엠티가 깔려야 될 거예요. MT 셋이면은 MT 셋이면 트리비얼 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논엠티 셋에 대해서 그쵸 MT 셋이면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얘를.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고 논엠티면 원소가 존재할 거고 그 원소도 여전히 이러한 BNX가 존재할 거고요. 이 BNX랑 A는 교집합했을 때 이게 논트리비얼 하죠. 따라서 이 ANX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 친구였죠. 그럼 같은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나마 좀 한 짓이라고는 원래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니아이셨던 것을 그냥 로컬리 파이니아이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실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 뒤에 추가되셔야 돼요. 지금 파이나잇 로컬리 파이나잇에 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카운터블리 로컬리 파이나잇이어도 된다라는 것만 잘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요. 사실은 그 커넥티드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테크닉을 많이 써요. 커넥티드임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디스커넥티드, 그러니까 커넥티드란 말이 없을 때 보통 커넥티드를 가정해야 하고 뭔가 작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런 테크닉이 아마 종종 보일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일부를 버리고 쉬운 거로 먼저 보인 다음에 그 다음 그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증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뒤에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연습 문제는 끝났고요. 근데 이제 뒤에 조금 더 나가자면은 이제 컴팩트 그러니까 여기 그거죠. 파라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컴팩트의 일반화를 몇 개 봤어요. 뭐냐면 이제 카운터블리 컴팩트라는 걸 배웠죠. 그건 뭐냐면 이제 카운터블 컬렉션 그러니까 오픈 커버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한 커버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카운터블리 컴팩트였고요. 린델로프를 배웠어요. 왜냐면 이제 임의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카운터블 오픈 커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컴팩트를 조금씩 일반화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는 좀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주어진 오픈 커버에서 뽑은 거죠. 주어진 오픈 커버에서 서버 컬렉션을 뽑은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주어진 오픈 커버를 기반으로 새로운 오픈 커버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로 가는 게 파라 컴팩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라 컴팩트의 서술은 이거죠. 일단 컴팩트라는 게 첫 번째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정의는 이건데 이거랑 동시 조건이 임의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finite open refinement가 존재한다라는 거랑 동치예요. 이 부분은 책에서 뭐 증명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역할은 이거죠. 여기에서 이 finite이라고 하는 거를 locally finite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라컴팩트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 쓰냐면요. 보통 이 파라컴팩트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거를 어지간하면 쓸 수 있어요. 그 책의 조건은 이게 파라컴팩트 앤 하우스톨프였던 것 같은데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건 바로 파일을 틀어보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함수를 보였었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오픈볼에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의 클로즈드 셋이 아니라 오픈볼의 클로저에다가 이 0 아니면 1, 그러니까 유리손 렘마를 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찾은 거였어요. 근데 걔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쓰면 돼요. 얘는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그걸 좀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given u 알파에 대해서 이거 좀 볼게요. 네, given u 알파에 대해서 exist phi 알파 얘는 x에서 0, 1로 가는데 such that 서포트가 u 알파에 들어가야 돼요. and 서메이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서포트의 phi 알파가 locally finite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합하면 1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왜 강력한 조건이 되냐면요. 이 부분이 인피니섬인가요? 네, 파이나이트화가 되죠. 사실 인피니섬이 맞긴 맞아요. 근데 파이나이트화가 되죠. 왜냐하면은 only finite에 대해서만 px가 논제로죠. 그래서 어차피 제로는 아무리 덜 봤자 상관이 없죠. 그래서 finite화가 돼요. 그래서 무한처럼 보이지만 유한계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성질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파이나이트 때는 좋은 성질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컴팩트는 아니죠. 컴팩트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포인트 하나를 저격시키면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뭔가 파이나이트처럼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좋은 건데 얘를 이제 어디에 쓰냐면요. 예를 들어 적분을 한다고 해볼게요.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적분이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넛 모양에 대다 적분하는 거예요. 도넛 모양의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도넛 모양의 적분한다는 소리 도넛이 이제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함수값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값들을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디파인이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잘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특정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정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버리고 나머지 어차피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만 이렇게 여기에서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함수값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적분을 해버리고 나머지들은 또 이게 겹치는 게 또 있겠죠. 포인트를 살짝 또 옮기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적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겹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메이션 하면 1이니까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부분들을 뭐 적분 같은 걸 해가지고 합쳐버리면은 전체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예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통 이 파티슈어블 유니티는 해석학 쪽, 미분기하 쪽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테크닉 자체는 사실 수학 전반에서 쓰여요. 뭔가 무한 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파이나이 썸인 이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 컴팩트 쪽은 약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방금 보셨지만 토폴로지컬하게 그러니까 저희 뭐 간단한 그런 예제로서 볼만한 것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딱히 눈에 띌만한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하시고 넘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과제 할 때도 그냥 과제만 살짝 풀고 넘기셔도 딱히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실 이거는 네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물리학과 하면은 이게 그 미분기하 쪽 좀 듣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물리 현상이 다 미분기하 관련된 내용이라서.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